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어제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또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호르몬의 이상, 또 스트레스, 환경의 변화, 피로 등등의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자율신경,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어떤 밸런스가 깨져서 나타나는 그러한 질환으로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부 온도의 저하다라는 이야기죠. 심부 온도라는 것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 반드시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다양한 염증성의 변화, 바로 이때 자율신경 실조증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한번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자율신경 실조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서 왜 증상들이 발생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고, 또 치료 방법과 치료 원칙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Q&A죠. 안구 구강 건조증, 두통, 간혹 어지럽고 쉽게 긴장이 될 때는 심박송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곤란할 때도 있고, 밤만 되면 머리나 목덜미에서 땀이 많이 납니다. 식욕은 없고 무기력하며 손발까지 차갑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증상들이 너무 많네요. 이분은 왜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하는지 제가 설명하기 전에 또 저의 그 피레토 세라피의 간단한 이론이 있죠. 그거 한번 살펴보고 또 요 발생 기전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율신경 실조증의 발생 원인은 심부 온도의 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항시 37도만 된다면 우리는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심부 온도 37도라는 것은 쉽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음식 섭취의 횟수를 줄인다거나, 또 추운 데서 생활한다거나, 항산화제, 방부제, 보존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더라 해도 내 몸속에서 음식물의 분해가 잘 안 될 때 열 발생이 안 되고 심부 온도가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심부 온도 37도가 유지가 될 때 우리는 무병장수할 수 있다. 세포가 가장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그때 정상적인 생명 현상을 우리가 영위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건강이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든 내 몸의 오장육부의 기능까지도 다 떨어지게 되고, 특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어떤 밸런스도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심부 온도가 빨리 떨어질 때 우리는 요절할 수밖에 없다. 요절한다는 것은 다양한 질병에 걸려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꼭 심부 온도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반드시 피부 온도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심부 온도와 피부 온도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심부 온도라는 것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말하죠. 또 피부 온도는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말합니다. 근데 피부 온도는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이렇게 내려가는 특징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항시 피부 온도는 내려간다는 거고요.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다양한 염증성의 질환이나 또 증상들이 발생한다라는 게 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부 온도와 피부 온도의 상관성의 문제는 항시 체온의 항상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항시 37도일 때 모든 세포들이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인체는 37도를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 심부 온도가 장기간 내려갈 때 반드시 내 몸의 생리적인 또 병리적인 변화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 네 가지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물리 법칙이고 식물이나 동물한테도
공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체질이나 남녀노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제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신본도가 내려갈 때는 피본도가 올라갑니다. 표면 장력은 약화되고 반대로 억력, 밀어내는 힘은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밀어낼 때 우리는 다양한 윤기성의 정상, 뭐 구진, 팽진,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 등과 같은 조직의 변형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다치는데 이때는 우리가 열 에너지의 방출을 줄이려고 한다는 거죠. 모공이 다칠 때는 손발 끝에서 다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모공이 너무 다치면 가려움증이 발생합니다. 가려움증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땀 분비의 감소인데, 자, 이거는 조금 유심하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한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국소다한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소다한증은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릴 때 국소다한증이 잘 생깁니다. 목, 두피, 겨드랑이, 사타구니, 손, 발바닥 이런 쪽에서 다한증이 많이 생기고요. 어떤 분들은 땀이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을 해도 땀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이 너무 장기화되고 반복이 될 때 우리는 다양한 이렇게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율신경 실조증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양의학에서는 호르몬의 변화, 환경의 변화, 스트레스, 뭐 피로 등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이 네 가지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뭐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pH라든지 전기장, 자기장, 약물, 수술, 환경 여건, 뭐 전해질, 중금속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못하는 요인들,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요인들 뭐 다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음식물의 다양한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다양한 병인들에 의해서 신분도가 내려갈 때 우리는 자율신경 실조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자율신경 실조증의 다양한 증상들이 왜 발생하는지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구 및 구강 건조증이 발생한다 돼 있죠. 자, 이거는 왜 구강 건조증이 발생할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제가 신분도가 장기간 내려가면 모공이 다친다 그랬죠. 그럼 모공이 다칠 때 손발끝에서 다친단 말이죠. 그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제일 먼저 구멍이 있는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됩니다. 자, 구강 쪽으로 또 눈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면 모공이 다쳤잖아요. 그러면 열은 그쪽으로 쏠리고 모공이 다치면 피부로의 수분, 점막으로의 수분 공급량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점막 건조, 피부 건조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안구나 구강에서의 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건조증이 생기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통 올 수 있죠. 열이 상체로 쏠린다. 구멍이 많은 얼굴 쪽으로 열이 쏠리니까 그럼 억력이 강해지죠. 피부 온도 올라가니까. 자, 억력이 강해질 때 통증이 오는 겁니다. 통증은 어떤 압력, 자극이 가해질 때 통증이 오는 겁니다. 압력이 없는데 어떤 힘이 존재하지 않는데 통증이 생기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열이 상체로 쏠리니까 뭐 달팽이관이라든지 손해 쪽으로도 열이 쏠리게 되면 그에 압박감을 주게 되죠. 자, 그럴 때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쉽게 긴장이 될 때는 심박동수가 빨라진다. 호흡이 곤란할 때도 있고 밤만 되면 머리나 목덜미에서 땀이 많이 납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열 에너지가 상체로 쏠린다는 거죠. 왜?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손발끝에서 모공이 다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은 상체로 열이 쏠리게 되는데 그때 자꾸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면 심폐 쪽으로도 열이 쏠리게 되는 겁니다. 자, 심장에 열이 쏠리게 되면 심박동수가 빨라지게 되겠고 또 불안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쉽게 긴장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폐 쪽으로도 열이 가잖아요. 폐 쪽으로도. 폐열증이 생기는 거죠. 호흡 곤란이 생길 수도 있고 자꾸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밤이 되면 이러한 현상 더 심해지죠. 자, 머리가 자꾸 맑아지는 불면증까지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서양의 의학에 있어서는 이걸 자율신경 쪽으로 본다는 거죠. 왜? 자꾸 항진이 되니까. 열에 의해 항진이, 교감신경이 자꾸 항진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막 땀도 나고 호흡 곤란도 생기고 심박동수가 생기니까 바로 이것을 자율신경의 실조증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의학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이 항진이 되니까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경향이 많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억제를 하는 순간 오히려 심부 온도는 또 더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부 온도는 또 내려가겠지만 피부 온도 내려갈 때는 정상은 대체적으로 다 완화가 됩니다. 근데 심부 온도까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다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또 열은 발생하거든요. 그럼 또 그 열이 또 구멍이 많은 상체로 쏠리면 계속 무한 반복적인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식욕은 없고 무기력하며 실은 심부 온도가 낮아질 때는 오히려 식욕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모공이 다쳐서 심부 온도를 올리려고 하잖아요. 자, 심부 온도가 올라가는 이 순간에 있어서 식욕은 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심부 온도가 확 내려갈 때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쓰면 심부 온도가 확 내려가거든요. 그때 식욕은 증가하게 되고요. 근데 그 이후에 모공이 다치면서 체온을 높이려고 한단 말이죠. 자, 높이려고 할 때는 또 식욕은 줄어든다. 그 소리입니다. 자, 무기력해지죠. 아무래도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량이 줄어드니까 기력은 떨어지고 의욕도 없어지는 겁니다. 저 손발까지 차갑기도 하다. 왜 차갑죠? 제가 그랬죠. 신분도가 내려가면 손발 끝에서 모공을 닫아버리고 열은 상체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상체로 쏠릴 때 손발로 열이 못 가니까 수족 냉증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어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반드시 설사를 하고 밤이 되면 3, 4일 정도의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정확한 겁니다, 이게. 자,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지금 모공이 닫혀져 있는 상태잖아요. 자, 모공이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은 기름 속에 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포화지방산은 몸에서 더 분해가 안 되고 신분들 더 떨어뜨립니다. 모공은 더 다칩니다. 그러면은 몸에서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은 어디로 갈까요? 위로 올라가건 아래로 갑니다. 자, 아래로 갈 때 어떻게 되죠? 설사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확 힘이 아래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소변 횟수도 잦아지죠. 그리고 밤이 되면 신분도 더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낮에는 신분도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밤이 되면 신분도는 더 떨어지니까 모공은 더 다치고 열은 아래로 더 쏠리게 되면 소변 횟수가 잦아지는 거죠. 소변 빈삭증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 자율신경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닐까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형적인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볼 수 있고요. 자,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해 줘야 되느냐? 저의 피레토세라피적인 관점,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반드시 낮아져 있는 이 심부 온도는 올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끌어내려야 되고요.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체로 열이 쏠린다고 열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을 강제적으로 내리면 스테로이드 제제나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것과 동일한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신분도 피부온도 둘 다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신분도가 내려가는 그 어떤 약물이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부 온도는 나의 생명의 온도입니다. 생명의 온도. 이 신부 온도가 0.001도라도 떨어져서는 결코 이 세포는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신부 온도는 올려야 되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됩니다. 피부 온도를 낮춘다고 자꾸 몸을 차갑게 하거나 선풍기 에어컨을 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는 피부 온도는 내려갈 수 있지만 신부 온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심부 온도를 올린다고 외부에서 강한 열을 쬐는 것도 또 곤란합니다. 왜? 그때는 또 피부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심부 온도는 끌어올리고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은 열어서 열을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 방출시킬 때만이 상체 쪽으로 열이 안 쏠린단 말이에요.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어깨 결림이라든지 불안, 초조, 또 뭐 식은 땀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수족 열 에너지가 손, 발 끝으로 열이 가니까 수족 냉증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래로 열이 확 안 쏠리게 되겠죠. 뭐 소변 빈삭적이나 또 설사의 증상들도 다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꼭 중요한 겁니다. 자율신경실조증 알고 나면 치료가 쉽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걸 원인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치료 또한 너무나 어려워요. 이 물리 법칙에 어긋나는 치료를 하거나 행위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자율신경실조증 절대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천리에 순응하는 자만이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요. 천리에 역행하는 자는 절대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 천리에 순응한다라는 소리는 바로 이 치료의 3대 치료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끌어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3대 치료 원칙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율신경실조증은 정말 치료하기 어렵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자율신경실조증 너무나 고생스러운 또 치료하기 곤란한 질환이지만 알고 나면 치료가 너무 쉽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